인터페이스 부분인데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트레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위쪽에 보면은 이제 뭐 엔티티 인포, 뭐 모델 매트리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요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접힙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접어 가지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해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부분을 파란색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끌어당기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끌어당겨져요. 끌어당겨지는데 오른쪽 벽면 쪽에 이제 갔다가 이렇게 좀 띄워 놓으시면 됩니다. 붙여 놓으시면은 여기 이제 얘가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적당히 배치하셔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서 쓰셔도 되고, 조금 내려서 이렇게 띄워놓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요 가운데 화면에 뭐 이렇게 뜨죠.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고정 영역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냥 놓지 마시고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은 옆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제 이쪽 부분이 어디에서 켜고 끄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윈도우 메뉴 요 위쪽에 보면 윈도우라고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데에 보시면은 디폴트 트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가 되어 있는 애들은 현재 여기에 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써야 되는데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여기서 키시면 되세요. 애들은 지난주에 되어 있는 분들 계실 건데, 여기 혹시 위에 또 이렇게 떠 있으면 이렇게 끌어내리셔 가지고 다 끄세요. X자 눌러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 메뉴에 보시면은 툴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툴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쭉 내려오면은 라지 툴셋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라지 툴셋,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벽면에다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라지 툴셋,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이제 아이콘이 좀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옵션에 보시면은 여기 라지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이걸 체크해 주시면 좀 커 보이는데 화면이 좀 좁게 써질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하시면 그냥 두시면 돼요. 저는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체크해서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 체크하면은 커지죠, 아이콘이. 일단 이제 저희가 이 그 화면 인터페이스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마우스 사용법이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사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을 왼쪽 버튼, 가운데 버튼, 오른쪽 버튼을 전부 다 활용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오른쪽 버튼은 상황별 메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5일차 지나면은 그때부터 조금 몇 가지 좀 쓸만한 기능이 있는데, 그때 좀 설명을 드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3D 기반이고 저희가 확대 축소를 하면서 화면을 끌어당기면서 원하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화면을 확대할 수 있어야 되고 축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휠 버튼으로 합니다. 휠 버튼으로. 가운데 버튼 휠 버튼을 위로 굴리면은 확대, 아래로 굴리면 축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쓰실 때는 그냥 이렇게 확대 축소가 아니고 타겟의 위치에다가 커서를 올려 놓으시고, 타겟의 위치 올려 놓고 그리고 확대, 그러면 이제 작업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으로 확대가 됩니다. 축소할 때는 그냥 하셔도 되고, 이쪽 모서리에서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모서리 쪽으로 확대, 축소,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으로는 눌러서 화면을 끌어당기는 기능이 있어요. 뭐 보통은 OBT라고 하는데, 그냥 화면 회전 이렇게 보면은 요 작업 화면에서 가운데 버튼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이렇게 돼요. 대신에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화면이 뒤집히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뒤집어진 상태에서는
돌리는 방향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위아래가 뒤집히면 이렇게 뒤집혀 버리면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가지고 위아래가 뒤집히지 않도록 항상 이쪽에 있는 그 원점 XYZ 축이 보이는 곳을 기준으로 잘 쓰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실선이 있는 방향, 실선이 있는 방향으로 두신 다음에 얘를 쓰시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세요. 그래서 가운데 버튼으로 화면을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하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쓰기 위해서 이제 가운데 버튼을 쓰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확대 축소 회전만으로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든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든 화면을 끌어당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Shift 키,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고 끌어당기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옆으로 이쪽 부분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끌어당겨서, 항상 작업을 하고자 하는 목표 대상이 가운데에 있게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요. 이렇게 또 돌려서 옮기시고 돌려서 옮기시고 돌린 다음에 이렇게 끌어당겨서 가운데로 놓으시고, 그러니까 작업하고자 하는 대상이 가급적이면 가운데다 놓고 쓰세요. 구석에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이렇게 구석에 있어도 화면에 보이면 그냥 작업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작업을 할 거라면 항상 이렇게 끌어당겨서 정확하게 돌려놓고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휠 버튼을 활용하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기능은 그냥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누르면은 선택한 대상이 선택되고, 두 번 누르시면은 연결되어 있는 객체 중에 연관되어 있는 선까지 선택이 됩니다. 물체 선택할 때 진짜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쓰셔야 되고, 세 번 누르는 기능은 사실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잘 활용하시는 분은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세 번 누르면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객체를 한 번에 선택해주는 기능이니까 기억하셨다가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더하기 빼기 추가 제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키 하나를 가지고 쓰시든 아니면은 컨트롤 키가 추가고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면은 제거 기능이 돼요. 요 기능은 물체를 한 번 누르면은 선택되고, 선을 누르면 선이 선택돼요. 면을 누르면 면이 선택되고, 그리고 두 번 누르면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선택이 돼요. 선을 눌러서 연결된 부분 누르면 이 선과 연결되어 있는 면이 같이 선택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쓸 일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선을 두 번 눌러서 쓸 경우도 있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선을 두 번 눌렀더니 이 선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같이 선택되죠.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셨다가 쓰셔야 되고, 세 번 누르면은 모든 객체가 선택돼요. 붙어있는 모든 객체가 선택되는데 이 기능은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잘 쓰시는 분은 잘 쓰세요. 대신에 Shift 키 눌러서 추가, 제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똑같이 두 번 누르면은 연관된 객체, 한 번 누르면은 한 번씩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보다는 정확히 쓰려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시프트 키, 컨트롤 키, 컨트롤 시프트 키 이런 식으로 눌러다 보면은 추가 제거, 더하기 마크가 마우스 커서 옆에 뜨니까 걔를 활용하셔가지고 쓰시면 되세요. 특히 이 중에 가운데 버튼 요거는 바로 써야 돼요. 바로 쓰셔야 되니까 잘 기억 안 나신다고 해서 어색하시다고 해서 안 쓰시면 안 되고, 최소한 요거는 될 거고 이 두 가지 꼭 반드시 좀 의도적으로 쓰시면서 정확한 화면으로 좀 돌려놓고 계속 작업하는 거를 습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기능으로 요 기능은 실제로는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이제 좀 잘 쓰시는 분은 쓰시는데, 박스를 쳐서 물체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스를 쳐서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선택 툴일 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보일 때, 이렇게 선택 툴로 보일 때 비어있는 곳에서 박스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박스를 치면은 실선으로 박스가 쳐져요. 이때 놓으시면은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만 선택돼요. 이렇게 박스를 치면은 요 위쪽 면이 현재 다 박스 안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 있는 선은 일부만 걸쳐 있거든요. 일부만. 그럼 저 선은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위에만 선택되죠. 근데 이 키를 잘 안 쓰는 이유는 뒤쪽 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앞에만 선택되겠지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선택이 잘 된 것 같은데 뒤로 가시면은 얘네들이 같이 선택돼요. 그래서 저 키가 스케치업에서 또는 다른 3D에서 박스를 쳐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익숙해지면 쓰세요. 익숙해지시면.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선택보다는 그냥 눌러서 선택하시는 키를 쓰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박스를 치게 되는 경우는 점선이 나와요. 점선. 이 점선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 부분 보면은 위쪽 면이 살짝 걸려 있고 이 선도 살짝 걸리고 이 선은 포함이 됐고 이 선도 살짝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경우는 대충 걸치기만 해도 선택이 돼요. 걸쳐져 있는 애들이 전부 선택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뒤쪽 부분도 같이 선택돼요.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앞쪽만 선택되는 게 아니고 뒤쪽 부분에 걸려 있는 부분들도 같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선택할 일이 있을 때는 이 드래그를 쓰는 게 좋긴 한데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애들이 선택되진 않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빼기 하시면 되죠. 빼기.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다시 박스를 치시면은 제외가 되죠. 그러니까 시프트 키 하나 가지고 하면은 다시 선택 안 된 애들이 또 선택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정확하게 쓰려면은 빼기만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추가 선택되는 애들 없이 빼기가 되죠. 시프트 키만 하면은 이렇게 선택되어 있고 다시 선택하면 선택되어 있던 애들은 취소되는데 선택이 안 돼 있던 애들은 다시 선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쓰시려면 저 세 가지 기능을 다 활용하실 줄 아는 게 좋습니다. 근데 숙달이 문제여서 그래요. 숙달이 문제니까 저희가 이제 초반에 쓸 때는